그냥 일하는 장소는 길 위인데요.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서 쉬는 시간 없어요. 화장실을 거의 잘 안 가요. 그냥 오는 대로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페널티를 받거든요. 정보도 없고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청주의 한 교차로. 도심의 무법자가 된 오토바이들을 쉽게 만납니다. 위험천만한 질주. 통행 시 보행자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충북의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배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주문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20년도부터 배달 이륜차의 운행 급증과 더불어 위험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다닐 때 이렇게 부딪힐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 오토바이는 막 횡단 무시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겁나요, 항상. 청주시는 2017년 이후 5년간 이륜차 사고 단일 건수 1위이기도 합니다.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따지면 돈인 거고 어쨌든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2만 원이라는 돈을 불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다니는 편이긴 해요.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은 급성장했고 배달 플랫폼 관련 종사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급성장한 이면에 속도 경쟁을 부추긴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고맙습니다. 배달, 배송, 운전, 청소, 교습까지 휴대전화 터치 몇 번만으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손쉬운 아르바이트, 투잡이 가능한 직종,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의 현실은 어떨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는 간단해 3분이면 배달 라이더가 됩니다. 앱을 깔았고 일단 개인정보를 넣고 배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동수단은 금지되며 그 책임은 배달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갖고 온 주문을 찾는 중. 이쪽으로 이동하면 배차 확률이 높아진대요. 왔어. 일단 하겠습니다. 출발! 첫 주문.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등록을 하자마자 바로 첫 주문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돈인 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배달 음식은 조리가 끝난 상태여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 대여한 전용 배달 가방에 음식을 넣습니다. 첫 번째 주문을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 외에도 신경 쓸 것이 많았는데요. 계속 휴대전화를 보게 돼서 조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치를 봐야 되니까 계속 신호도 봐야 되고. 위치, 배달 시간, 교통신호까지 동시에 다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배달 완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 내에 배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여보세요? 네, 다 왔어요. 쉬운 게 없네. 20분 만에 드디어 첫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두고 사진. 배달 완료 사진을 앱에 올리면 3,598원의 첫 소득이 기록됩니다. 배달 완료. 3,700원. 3,720원. 또 왔어. 밀어서
수락할까요? 이게 대형마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이 오토바이 주차도 좀 애매할 것 같고 해가지고 배정 취소. 네, 배정을 취소. 아, 예, 죄송합니다. 그냥 거절했거든요. 거절했더니 바로 또 주문이 안 잡히네요. 취소를 하니 대기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조금 전까지도 바로바로 떴던 배달건들이 뜨지 않아 길거리에서 15분여를 마냥 기다렸습니다. 아, 이게 약간의 일종의 페널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저렇게 주변에 배달 다니시는 기사님들이 다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배달도 내 거일 수가 있었는데. 아, 자연스럽게 경쟁심이 생기네요. 오, 왔어요. 두 번째. 가까워. 한참 대기 후에 잡은 배달이다 보니 더 빠르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이요, 두고 갑니다. 이번 주문은 앞선 주문보다 1,000원 가까이 단가가 좀 높았습니다. 요청을 수락하고 보니까 거리가 좀 있는 곳이네요. 주소를 좀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배달을 수락해야만 목적지를 알 수 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배송료가 얼마였어요? 못 보셨어요? 4,000? 4,000원 좀 너무 멀다 여기 진짜. 오늘 2시간 동안 3건을 했어요. 그래서 총 11,450원. 제가 오늘 경험해 보니까 이 오토바이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뭐 기름값도 있을 테고요. 그런 걸 따져보고 또 보험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헬멧이랄지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휴대전화 이용 요금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본인이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해야만 수입이 좀 남지 않을까. 배달 건수가 수입으로 이어지다 보니 속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배달 재촉을 받은 라이더들은 사고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습니다. 플랫폼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을 찾았습니다. 속도 경쟁을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배달료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달 노동자들의 뭐 기본적인 생계비라든지 뭐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뭐 이게 적정 수준의 배달료를 만들고 그거 이상은 좀 지켜줘야 된다. 그런 게 없으면 뭐 완전히 사업주의 선의에 그냥 기대야 되는, 착하면 더 주는 거고 나쁘면 덜 주는 거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충북 청주시의 경우 대형 플랫폼사와 배달 라이더 중간에 배달 대행 업체들이 끼어들어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주 사장님들도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업주 사장님들 우리가 늦게 갖다 주면 다른 거래처를 써버리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또 일이 주니까 업체를 안 뺏기려고 빨리빨리 갖다 주려는 것도 크지요. 배달 대행 업체 간의 건수 전쟁은 배달 라이더들의 속도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배달료라는 게 하나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플랫폼사는 이 특정 시간에 배달료를 높게 주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낮게 주고 그러면 딱 10,000원 주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신호 안 보고 달리죠.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대행 업체들이 이제 있는 건데 좀 기본적으로 배달료 전가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여기는 진짜로 그냥 건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신없이 달리는 거죠. 배달비는 온전히 배달 라이더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 대행 앱과 지역 배달 대행 업체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 대행에서
저희는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13% 정도를 띄거든요. 그 오른 금액에서도 똑같이 뛰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고용보험도 생겼고 산재보험도 또 추가로 의무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다 뛰고 나면 가져가는 금액은 많이 느껴야 10% 남짓이더라. 배달 플랫폼 간의 속도와 건수 경쟁은 더 치열해져 가고 치열함에 내몰린 라이더들은 오늘도 도로를 질주합니다.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의 증가로 급성장한 플랫폼 중 하나인 가사 서비스 중개 플랫폼. 플랫폼 가사 노동자들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단건 노동을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한 지 2년 차인 최미애 씨. 가정주부로 지내던 최 씨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일을 구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조리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동물 변은 사실 안 치우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고요. 네, 근데 고객님이 원하니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고객의 과한 요구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플랫폼의 평점 제도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청소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평가 점수를 내리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제가 평점을 자꾸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려가는 건 쉬운데 올라가지가 않아요. 어떤 기준은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단지 그냥 고객님이 평점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점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점은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정작 평점과 연관되는 사용자와 플랫폼 업체와는 접촉할 수 없는 구조. 게다가 가사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신분과 얼굴도 알 수 없는 체계이다 보니 늘 긴장 상태로 집을 방문합니다. 저희가 벨 한 번 누르고 들어가게 돼 있어서 돌아온 적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앞에 쓰레기 진짜 들어갔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는데 남자가 잠결에 막 이러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너무 심각한 집은 앱에서도 아마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찍어서 올려줘야지 인정을 거길 갔다는 증거를 올려줘요. 제 저기로만 안 믿죠. 여성 가사 도우미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 가사 도우미 여러 명을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의 신분을 알 수 없는 노동자와 플랫폼 이용자. 이들을 중개해준 플랫폼은 있지만 책임져주는 주체는 없습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매칭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가격이 매겨진다 그러는데 별점을 따기 위해서 사실은 규정에 없는 서비스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객들이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별점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청주시에서 가사노동 플랫폼 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개인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호간의 신원이나 상호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는 그런 지점에서 청주 지역을 딱 국한해서 이 지역 안에서의 인력을 검증해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교육까지 시키고 중개만 하는 대형 플랫폼사와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실무교육과 현장 대응법 그리고 위험 요소까지 검증해서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가면 3집 중에 한 집이 소위 말하는 쓰레기 집이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이런 과정 안에서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발견했을 때는 회사로 보고해라.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지 아닌지 회사 쪽에서 고객과 협상을 하겠다. 이거든요. 가사 노동자와 고객 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해놨는데요. 특히 가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눈에 띕니다. 노동자와 고객 모두를 고려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플랫폼사의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충청권에서 최초로 이동 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공간을 작년에 만들어서 개소를 했고, 마땅히 쉴 곳이 없었던 라이더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일반 노무 이동 노동자 쉼터는 아직까지는 충북에 없습니다. 이동 근로자에 대한 무슨 그 휴게 공간 뭐 그 정도를 어떻게 무슨 기본 계획에 좀 담아서 좀 그런 걸 좀 해보려고 지금 그 구상 중에 있거든요.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플랫폼 노동공제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 사업은 저희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모집단 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집단.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력 증명이나 제시증명을 뛸 건지. 결국 홍보가 좀 강화가 돼야 돼, 홍보를. 우리 현장도 사실은 별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제회의 초기 대표 사업은 안전한 노동과 건강 증진. 플랫폼 노동자들은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진아 교수팀은 2년 전부터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해왔는데요.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인구의 5배 정도로 높았었거든요. 근데 대사증후군이 높으면 동맥경화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런 만성질환을 미리 연구하고 예방하는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외면받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배달과 대리기사의 17%는 뇌심혈관 최고 위험군에 속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건강에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 근로자 건강센터를 찾아 플랫폼 가사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의 간이 검진을 해봤습니다. 가사 노동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배달 라이더는 무릎 연골에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간이 검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검사 얼마 만에 해보세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한국 빼고 몇 전 한국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평소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텀이 좀 긴 편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플랫폼 노동 직업군 대표 5인에게 물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뭐 20대, 30대 때는 받은 적 있죠. 그때는. 근데 한 20여 년 만에 이제 받은 거죠. 안 좋은 곳이 많았나요? 좀 받아보셨을 때? 안 좋은 것보다 키가 많이 줄게 나와서 굉장히 이건 의료사고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키가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뭐 대리운전 기사 할 때는 거의가 아니고 그냥 아예 못 받았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맞으세요? 백신 맞고 백신 휴가는 아무래도. 백신 휴가요? 백신 맞으면 휴가를 가요? 그런 거. 원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서비스는 다 고객의 요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무료로 공연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거 뭐 쉽게 해서 열정페이 같은
뭐 좀 눈치 봐가면서 공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스를 들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선택을 안 하면 쭉 순번이 밀린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플랫폼 업체로부터 임금과 근무 형태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플랫폼 노동 서비스 가격 결정의 주체는 주로 플랫폼사입니다. 가격 결정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거든요.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다 사실상 관여하는데 이게 뭐 사실 전통적인 사용자, 노동법상 사용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2020년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서면 계약 의무화 등으로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 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당사자들은 반대합니다. 좀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 법을 적용을 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를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어떤 근로자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 하고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제적 어떤 힘의 크기라든지 어떤 정부 면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렵게 스스로를 입증을 해서 증명을 해서 근로자임을 확인받아서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어떤 반대 입증 책임은 플랫폼 기업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로서 보호를 해주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이기도 하고 인권위 권고안을 보면 시대가 변했지만 기존 노동관계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으로만 한정하면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괴롭힘의 어떤 그 행위는 사업장 바깥에서 사실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대면 서비스 노동이라든지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괴롭힘에 대한 어떤 규정에 있어서도 이용 사업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도 포함되어 그렇죠. 그렇죠. 플랫폼 산업의 발전으로 손쉽게 편리를 누리고 서비스를 받지만 그 이면에는 홀로 뛰고 평가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이게 화면으로 다 하지만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에 불과한 거죠. 점이 켜졌다 떠졌다. 그런 어떤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예전에는 기계한테 느꼈다면 이제는 정보한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이 있고 동일 공간에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서 또 있어야 될 시간이 많은 거예요. 플랫폼 노동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쉽게 가중되는 업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다. 뭐 물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안 놔뒀다고 뭐 너 2번 다시 그 일 못하게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전화도 그래요. 네. 비 오는 날 우비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이제 그 주민들이 지저분해진다고 못하게 하니까는 12층까지 이제 걸어서 올라가라고 이제 그 경비 아저씨들이 그렇게 주민들 눈치를 보고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 올라가면서 참 서럽죠. 갑질에 대한 어떤 외면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때? 참고 그냥 뭐 이런 거죠. 노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도 생계를 위해 수긍해야 하는 이들.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제일 외로울 것 같은 직종은? 다 자기일 것 같은데. 서로 택하겠고. 우리 그냥 저 빼고 다. 아, 진짜? 다 할 것 같아요. 모두 다. 흩어져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직종들은 대부분 다 외로운 직종이고요. 동료를 사귀는 기회도 희박하지만 사회생활 이거 하기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점점점 소외되고 고립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택배는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네.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면 외롭습니다. 다른 분들이 더 외롭다. 네. 홀로 뛰어야 하기에 모두 외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동인권 하면 이제 당사자의 노동인권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더 중요하게는 그 사회가 다른 사람의 노동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연대의식 이것도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공장은 아니지만 거대한 이 소비자들까지 포함한 디지털 공장이 만들어진 거죠. 어플 뒤에 숨어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이 자기 이윤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AI를 통해서 그 일감 배정 내지 가격 결정 혹은 업무 수행 방식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사실 소비자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속도와 편리에 매몰된 세상은 인간을 더 소외시킵니다. 인간을 소외시키는 건 현대에도 여전히 차가운 기계입니다. 속도와 편리, 이익만을 쫓고 플랫폼의 어두운 이면을 방치한다면 위태롭게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플랫폼 노동자 체험을 하고 났더니 한 끼 식사를 받는 느낌이 새롭습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등장과 성장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일 겁니다. 때문에 플랫폼 산업의 안착과 또 플랫폼 노동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와 공생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뜻하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하고서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이제 이 직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소중하고 노동은 신선한 거고. 잠도 못 자고 오토바이에서 참 고생한다 하지만 사실 아무리 힘든 일도 그 속에서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 시민분들, 결국 다 우리 동네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이제 부조리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안정화는 시켜놓자,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